방금 소개받은 최종술입니다. 먼저 앞서서 이행규 위원장님께서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또 현실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절절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경찰 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첫째는 이제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 내지는 도입 목적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입 목적 내지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행 자치경찰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설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짚어보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또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면, 지금 현행 자치경찰 제도가 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은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의 한계로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조직은 그대로 두고 사무만 이원화하다 보니까 인사라든가 예산 등에서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본래 우리가 자치경찰을 왜 도입했는가? 도입의 목적 내지 도입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경찰법 개정안의 제한 목적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 지역별로 고유한 독특한 치안 문제를 자치경찰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잘 알고 계시는 지역 주민 밀착형, 주민 맞춤형,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적 성격을 가진 치안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안사무 중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치안사무들을 분절 없이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이 종합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방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어도 이 3개가 자치경찰의 기본적인 취지 내지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적은 뭐냐?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한 부분인 경찰자치를 실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자치경찰의 기본적인 취지이자 목적이자 도입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취지에 맞게 과연 자치경찰이 작동하고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이것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조직 구조라는 측면이 있고,
다음은 실시 단위.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 관련, 그 다음에 예산 등등의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본다면 먼저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이 지휘감독기관은 있지만은 집행조직이 없다는 거죠. 독자적인 집행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집행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집행조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 사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지시사항이 되면 이것을 그대로 시도경찰청으로 청장이 내려보내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 자치경찰가 수행이 되고 자치경찰 사무가 수행이 되고 그리고 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모두 국가경찰 공무원인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조직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휘기관은 세 개지만은 집행기관은 시도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이 이론적인 집행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집행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느냐. 실질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을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더군다나 지금 순찰지구대와 파출소가 사실은 자치경찰 활동 최일선에서 대시민관계에 있어서 대주민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한 70, 80% 정도의 사무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지금 국가경찰 부서로 되어 있어서 시도의 112 종합 상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자치경찰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요구라든가 지역 치안 수혜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민생치안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지역별 고유한 지원 수혜에 대한 대응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조직 구조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실시 단위 면에서 보면 지금 실질적인 주민 생활 자치의 단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 단위입니다. 여기 보면 시군 자치구 단위인데 이 시군 자치구 다시 말해서 기초 단위에는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또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보완책으로 시군자치구와의 협업 모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열심히 정말 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시군자치구가 법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은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관리 면에서도 보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이라든가 통일된 지침과 같은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서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부서에 대한 평가, 물론 이제 경찰 간섭 평가에 대해서 일부 조금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 전부에 관한 권한도 사실은 형식적인 수준이다. 뭐 쉽게 조금 이야기하면은 그냥 사인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제 인센티브 또 후생 복지에 대한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는 도입의 취지를 실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새로운 자치경찰 제도의 그 방향을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치경찰 제도가 재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아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재설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치경찰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치경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권력적 법 집행 작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우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경찰 활동은 비권력적 행정 서비스 활동, 어떤 폴리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그런 측면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지금 사라져야 되고, 뭐 꼭 필요하다면 그와 다른 이제 신중립성, 저는 이제 중앙정부의 그런 신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 대신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다면은 신중립성, 그러니까 자치경찰권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오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와 인력과 예산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고 요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도 함께 이양을 해서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치경찰 기구도 함께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에 앞서 교조원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자치경찰 사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현 지방자치제도와 연동이 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방향과 같이 자치경찰 제도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신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치경찰 활동은 비권력적 서비스 작용에 한정하고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오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설계는 결국은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양자를 분리시킨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화경찰 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이원화된 경찰 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국가경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의 핵심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로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국가경찰의 현재의 그 사정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원화를 시킴으로 해서 국가경찰에게도 뭐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이론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국가경찰 조직의 계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 다시 말해서 위관부급의 수가 그 항아리 모양의 그런 이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성진 적체라든가 계급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이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경찰관의 배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선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현장 근무하는 경찰관의 비율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48대 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선외 근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균형적인 권력 배치의 문제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서 이원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경찰은 이 이원화된 경찰체제의 도입을 통해서 계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 또 경찰관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치경찰제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가도기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소화된 상태에서 조직과 인력과 사무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원화 경찰체제로 중간의 단계를 거쳐서 최대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발전 단계를 가정한다면 이것을 좀 더 우리는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국적 자치경찰의 기본 틀은 결국 경찰 3분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원적인 경찰체제. 다시 말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다시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로 이분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국가경찰과 국가경찰 사무, 광역단위 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자치경찰 사무, 기초단위 자치경찰과 기초단위 자치경찰 사무로 경찰체제를 3분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국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경찰 3분론은 결국 경찰 주체에 대한 3분론, 경찰 사무에 대한 3분론으로 구분되는데, 경찰 주체는 다시 말해서 국가경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기초단위의 자치경찰로 다원화하는 것이죠. 다원화해서 수행할 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사무 수행 주체를 3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라든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나 보안이나 안보와 관련된 그런 사무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사부 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광역과 기초는 그 사정에 따라서 수행할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광역적 성격의 사무, 기초적 성격의 사무, 특히 기초자치경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자치경찰 사무로 수행하게 된다면은 이 경찰 주체의 3분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무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다원화된 경찰 주체에 의해서 다양한 경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사정에 맞게 각각의 주체가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기본 틀은 일단 크게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시키면서 자치경찰은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에 따라서 광역과 기초로 다시 나누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찰 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상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또 한국적 자치경찰 기본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들과 토론회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예, 잠시 자리를 비우셨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